자, 정규 분포. 정규 분포가 이제 뭐였냐면 확률 변수가 정규 분포를 따릅니다. 그럼 평균이랑 분산을 따라요. 이렇게 얘기했었죠. 확률 밀도 함수가 어떻게 생겼었냐면 여기가 x축, 평균에 대해서 대칭인 모양으로 나옵니다. 그렇게 얘기했던 것 같고, 여기가 평균에 대칭이 돼요. 이렇게 얘기했었고, 이 상황이 m 더하기 시그마, m 더하기 2 시그마 뭐 이런 식이었었어요. 이렇게 되고, 얘가 대칭이니까 m 마이너스 시그마, m 빼기 2 시그마 이런 식으로 썼었죠? 이런 식으로 됐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정규분포가 결국 이런 거거든. 평균에 대칭이라 그랬으니까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크다 그랬잖아요. 이렇게 세웠단 말이야. 세우게 되면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작다, 이렇게 있으면 분산이 크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다고. 그래서 이제 그래프가 이렇게 깔려 있잖아요. 쭉 깔려서 이렇게 올라간대요. 이렇게 올라가게 되면 이게 B반의 정규분포 곡선이고 A반의 정규분포 곡선이 돼요. 그러면 A반의 분산이랑 B반의 분산이 있대. 그럼 분산이 얘가 평균으로부터 조금 좁게 모여 있잖아. B가 좁게 모여 있게 되다 보니까 B반의 분산이 더 작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던 것 같아. 기억나세요? 그래. 얘를 이대로 두기 불편해서 표준화 시키기로 했죠. 실수와 1:1 대응이 되기 위해서. 그래서 표준화를 시켰어요. 표준화 확률 변수가 이때 이렇게 갑니다. 이때 평균을 뭐로 뒀냐면 0으로 뒀어요. 평균을 0으로 놓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1이랑 2, 마이너스 1과 마이너스 2 뭐 이런 게 있잖아요. 시그마의 개수만 쓰도록 마음을 먹은 거죠. 그래서 1이 있고 2가 있고,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1, 이쪽으로 가면 마이너스 2 이렇게 쓰다 보면 실수와 1:1 대응이 되도록 구성을 할 수 있게 된다, 그렇게 얘기했었고, 얘를 표준정규 분포 곡선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고요. 이때 이 Z는 표준화된 확률 변수 Z라고 얘기했었고, 얘를 구하려면 왼쪽 X에서 X라는 놈이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개수, 구름이 필요했지. 시그마의 개수 이렇게. 이때 요 시그마의 개수가 Z입니다 그랬다고. 시그마의 개수만 썼잖아요. 1 썼고 2 썼고 이렇게. 시그마의 개수가 Z였기 때문에 Z를 이렇게 구했었죠. Z는 어떻게 구할 거냐면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를 나누자, 이렇게 계산을 하도록 하자. 거기까지 얘기했던 것 같은데 하나 기억나요? 그래, 기억나요? 요거를 기반으로 해서 문제를 살짝 한번 풀어보자고. 이 포인트는 그래요.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해.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뭐 IQ가 높아 뭐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 찍혀있는 게 확률 밀도 함수이기 때문에 확률이 이제 A반이 더 크잖아요. 공부를 잘하는 애들은 A반에 더 많다, 이런 식으로 볼 수 있는 거거든요. 그 관점으로 보자고. 2-1번 걔를 보시면 그래프가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B반은 이렇게, B반이고요. 그 다음에 A반은 조금 벌어져 있죠. 이렇게 가고 이렇게 가고, 여기 60점이래요. 그 다음에 C반은 얘랑 똑같은 공률을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공률을 가지고 있는데 평균만 뭐 다른 상황. 여기가 66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C반, 빨간색이 A반 이렇게 있대. 해석하러 갑시다. 1번 성적이 우수한 학생들이 B 고등학교보다 A 고등학교에 많이 있다 그랬거든요. A랑 B만 쳐다보면 돼요. 이쪽으로 가면 가서 성적이 우수할 텐데 확률이 B보다 A가 더 높잖아요. 그죠? 높을 거니까 A 고등학교 학생들이 더 많다. 맞다는 얘기죠. 이렇게. 그 다음에 2번 B 고등학교 학생들은 평균적으로 A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성적이 더 우수하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60이고요. A 고등학교 학생들의 평균 또 60이잖아요. 평균이 같기 때문에 두 개는 누가 잘한다 누가 못한다 얘기 못해요. 그 집단의 확률을 나타낼 때. 오케이, 얘는 거짓말이고요. 세 번째,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른 편이다. 이게 무슨 소리냐면 분산이 작으면 성적이 더 이제 고른 거고요. 분산이 크면 성적이 고르지 않은 거잖아요. 분포가 이제 큰 거니까. 비교하는 게 이거래요. C의 분산이랑 B의 분산 한번 비교해 볼까? 이런 거거든요. C의 분산, B의 분산. 그 분산을 보면 B의 분산이 더 작죠? 평균쯤에 많이 모여 있을 거니까 B의 분산이 더 작아서 이거를 알아요. 그러니까 성적이 더 고른 것, C 고등학교 학생들보다 B 고등학교 학생들의 성적이 더 고르다? B가 성적이 더 고르다? 평균점에 몰려 있잖아요. 그죠? 성적이 더 고르다고 볼 수 있겠죠.
평균점에 몰려 있잖아요. 이렇게 몰려 있을 거예요. 항저기도 고르다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럼 참이 돼서 1번, 3번이 참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번으로 갑니다. 분산이 작으면 항저기도 고른 거니까 확률 변수 x가 정규분포를 따르고 있대요. 이렇게 이게 적분 문제죠. 이건 m 시그마 제곱이 있어요. 이때 확률이 있는데 c보다 x가 크고 c 더하기 4가 있어요. 얘가 최대가 되는 c 값을 구해볼까? 이제 그랬어요. 이렇게 얘기했다. 확률 밀도 함수가 있으면 그 확률 밀도 함수랑 x축과 이루고 있는 부분의 넓이로 확률을 정의해. 그렇게 얘기했고요. 정규분포라면은 얘가 정근선이라고 그랬단 말이야. 정근선인데 전체의 넓이는 1이야. 전체의 넓이는 1이고 반땅의 넓이는 0.5. 반땅의 넓이는 0.5. 그렇게 얘기했었죠? 기억나죠? 전체가 이제 1이니까. 근데 이쪽을 이제 보러 가자고. 얘가 x가 정규분포 곡선을 따르고 있대요. 여기가 이제 x가 되고 이렇게 생겼을 거야. 이렇게. 평균에 대해서 항상 대칭이에요. 이런 상황인데 여기를 봤더니 구간의 길이가 4예요. 구간의 길이가 4짜리가 이렇게 왔다리 갔다리 할 거래. 그때 확률의 정의는 넓이를 정의했잖아. 넓이가 최대값을 가지래. 그러면 넓이가 가장 커야지. 넓이가 가장 크려면 가운데 쪽에 몰려 있어야 될걸. 그래야 넓이가 가장 클걸. 그러니까 구간의 길이가 4니까요. 요렇게 여기가 c 더하기 4가 되고 여기가 c가 되고 길이가 2로 똑같은 이런 상황이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너가 m 더하기 2라는 소리고 네가 m 빼기 2라는 소리고 이런 상황인가 봐. 근데 뭐 c 구하라 그랬죠? c는 m-2 그렇게 보시면 되겠지. 가장 두꺼워야 되는 거니까 적분해서 해봤던 것처럼 똑같은 방식으로 하시면 되겠고, 그 다음에 2-3번 하러 갑니다. 저 왼쪽으로 갈게요. 확률 변수 x는 정규분포를 따른대요. m 시그마 제곱 이거를 따른다.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고 분산 너가 1이고 그 다음에 p x가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과 x가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 두 개가 같을 때 m 더하기 시그마 제곱을 구하래. 또 하면 되죠. 뭐 까짓 거 하러 갑니다. 먼저 주어진 조건을 보면 5분의 1 x의 분산이 1이래요. 분산은 x의 계수가 나가면서 제곱으로 나간다. 이제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얘는 이렇게 바뀝니다. 25분의 1 bx 걔가 1이라는 걸 알고, 그래서 분산을 이제 구하러 가. bx 걔를 구하러 가면 25예요. 그러니까 분산은 시그마 표준편차의 제곱이니까 그게 25라는 소리야. 그러면 네가 일단 25라는 걸 알지. 여기까지 됐죠? 분산이니까 거기까지 이제 구해놨어요. 여기는 25라는 거예요. 25일 거고 평균만 이제 구하시면 돼. 평균은 해보자고.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했으니까 평균에 대해서 대칭이 되도록 이제 그려졌을 거야. 근데 구조를 봤더니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이랑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 같대. 80보다 작은 거랑 120보다 크거나 같은 게 같다고? 그럼 여기가 예를 들어서 80보다 작거나 같을 확률, 이 부분의 넓이 120보다 크거나 같을 확률이니까 평균의 대칭이라고 했잖아요. 120 이렇게 있으면 크거나 같을 확률, 이런 구조면 되겠는 거예요. 이거보다 작을 넓이랑 이거보다 클 넓이랑 같다, 이런 얘기니까 평균이 여기 가운데 있을 거라고. 그럼 평균은 너랑 두 개 사이에 평균을 때리면 되잖아. 그렇죠? 200의 반땅을 때리면 100이 될 거라서 아 평균은 100이구나 미뤄 짐작할 수 있어요. 평균은 100이니까 100 더하기 25를 해서 125 이렇게 계산하시면 되겠고, 넘어갑니다. 2-4번. 2-4번은 이제 어떤 문제냐면 뭐 이런 거예요. 방금 했던 그 표준화 관련이 되어 있는 건데, 좀 됐나요? 이게 이렇게 얘기했던 것 같아. 확률 변수가 x가 있었어. 정규분포 곡선이 있어. 평균의 대칭이래. 근데 이게 뭐 m 더하기 시그마 아까 썼던 스토리 그대로 쓰는 거야? m 더하기 2 시그마 이렇게 썼단 말이야. 이게 불편해요. 다 쓰기가 불편하다 보니까 시그마의 개수만 쓰기로 마음을 먹었지. 근데 거기가 좀 중요한데, 시그마 개수를 쓰게 되면 Z로 바뀌었잖아. 해놓고 이제 그려. 가운데를 뭐로 놓자고? 0이라고 놓자고. 그쵸? 평균을 제로라고 놓고 시그마의 개수만 쓰러 가는 거야. 너는 1이라고 놓을 거고.
너를 2라고 놓을 거고 이렇게 여기를 마이너스 1이라고 놓을 거고 여기를 마이너스 2라고 놓을 거고 그러면 이 과정에서 이 과정으로 가는 것을 표준화한다 라고 얘기했었죠. 그 표준화하는 방법이 이렇게 얘기했잖아. x라는 확률 변수는 평균에다가 시그마의 개수를 구름이라고 하자. 이렇게 이때 요 시그마의 개수를 z 이렇게 놓은 거란 말이죠. z를 구해보면 다음과 같아. z는 내 점수에서 평균을 빼고 내 점수의 표준 편차 시그마로 나눠야지. 여기까지 지금 온 거예요. 근데 이 목적이 있어. z를 하는 목적. 얘는 앞에 평균이 무엇이 나와 있던지 간에 전부 다 빵으로 바꿔주는 거거든. 0으로 다 바꿔주는 역할을 해줘요. 그래서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겠어. 평균과 표준 편차 얘가 다른 두 개 이상의 집단이 있대요. 집단에서 상대적인 비교를 할 때 많이 쓰이게 돼요. 좀 말이 좀 많았는데 이게 무슨 소리냐면 평균을 0이라고 놓고 나의 위치가 여기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A라는 놈이 이만큼 위치를 가지고 있대요. 근데 B라는 놈이 이만큼 위치를 가지고 있대요. 만약 연봉이라고 생각을 해보자. 나의 연봉은 상대적으로 B가 A보다 좀 더 많이 받는 상황인 거라고. 이쪽으로 가면 갈수록 공부를 잘하는 거니까. 근데 이 얘기를 왜 했냐면 지금 주어진 문제를 한번 봐보시죠. 한국 애가 있고 미국 애가 있고 일본 애가 있어요. 평균도 금액의 단위가 다르고 표준 편차도 금액의 단위가 다른 상황이야. 평균과 표준 편차가 다 달라.